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룩! 안 한대. 룩! 아하, 아직 조가 안 맞네. 자, 드디어 우리가 2회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3회가 시작됐습니다. 밀리터리 룩! 군 내부를 우리가 한번 루킹해보자 차원에서 저희들 오늘 세 사람이 또 네. 옷도 다 우리 밀리터리 룩으로 맞췄습니다. 각을 이렇게. 예. 이거 좀 잠그고 해야지. 아. 병장 출신이 굉장히 시험찮네. 자, 고상만 선수 모셨습니다. 자, 인사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누실 겁니까? 우리 깨시민님은 왜 소개를 안 해줘요, 근데? 아, 소개하세요. 그러면. 네네. 저는 깨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형님. 예, 과묵합니다. 예. 자, 오늘 뭘 다룰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진행을 어색하게 해. 진행이 아, 이게, 어떻게 뭘. 네, 이게 선글라스 끼니까 너무 눈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네, 어차피 비는 거 네. 없죠. 네. 밀리터리 룩 3회 오늘 어떤 내용 다룰지 한번 문을 열어주시죠. 아니, 형님, 일단,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부터 먼저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난 9월 27일이었죠. 우리 최상병이, 네, 원래대로라면, 예, 전역을 그렇죠.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날인데, 예, 함께 입대를 했었던 동료들은 그날, 예, 의무복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간 날인데, 최상병은, 예, 끝내 전역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네, 그날 그 최상병 어머니가, 예, 돌아오지 못한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그 편지로 써서 그 국민에게 발표한 그 편지 글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이날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네, 그 최상병의 묘역에 당시 그 최상병의 대대장이 찾아가서 전역모를 그 최상병의 그 비석에다가 네. 이렇게 씌워주고 참배를 한 그 사진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그 눈물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최상병이 벌써 상병이니까, 네, 이제 전역할 날이 있다면 참, 그렇죠.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그게 느껴지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부권이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윤석열- 번째죠. 24개? 24번째 아니에요? 아, 최혜병 특검 아, 최혜병. 관련해서만 예, 세 번째. 세 번째. 네. 아, 참.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해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 그런 영화에서 또 상황에서 또 한 가지는 네, 네. 그 윤석열이 그 군에 9월 달에 그 찾아가서 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깨시미님, 네, 네. 예, 저기 군대 가셨을 때 네. 그 전투식량 네. 몇 번 드셨어요? 시리얼. 한 번? 군대 훈련 가서 한 번인가 두 번. 거의 먹을 네, 일이 없죠. 네, 거의 말년 병장 때 이제 시범으로 하나 이제 딱 해주더라고요. 네. 네. 먹을 때 그죠? 기억납니다. 네. 예. 우리 남배우 형님은 전투식량 몇 번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으려고 하면 뭐 평생 먹을 수 있었으나 취사병 출신 형님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 취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늘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역하기 전에 네, 네. 한번 뭐 네.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나눠주는 거야. 아, 그때 그냥- 한번 이제 풀어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아, 그리고 비빔밥 같은 거 한 번씩 먹고 하죠.
네. 우리는 이제 심심풀이 간식으로 먹는 거고. 아, 간식으로 예, 훈련이 근데- 아니고 이제. 그렇지. 네. 이제 일반 병사들한테는 이제 한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정해서. 근데 그게 거의 없어요. 네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저도 훈련할 때 거의 짬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취사병이 가서 다 요리합니다. 네.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하고 다 해줍니다. 군대리아 주고 막 저는 그럼요. 수요일 그럼요. 날 네. 네. 그거 그럼 주고. 제가 이제 뭐 전역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당연히 뭐 더 좋겠죠. 이 전투식량을 먹을 일은 거의 없죠. 사실은 네네. 그 전투식량은 그 우리가 을지훈련이나 이런 때에 사실은 그때 먹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그거는 그 유통기한이 다 된 거. 그렇지. 그게 어, 제가 그 얘기 드린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먹어보라. 그 다음에 유통기한에 빨리 소진해야 되거든. 아, 그래서 저도 놔두면 안 약간 되잖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말 돌려서 그냥 먹이는 겁니다. 전투 목적하고 사실은 좀 관계없이. 전투식량은 을지훈련 때 먹는 거고 을지훈련 때 유통기한이 이제 다 된 거를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처분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 한 번 먹는 건데 이 윤석열이 알다시피 윤석열은 부동실을 이유로 네. 군대를 안 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갖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지난 9월에 네. 예, 군 부대를 방문을 해갖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희한한 군인들에게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서 황당무계한 주문을 했는데 무슨 발언을 했느냐? 오. 뜬금없이 군대에 가갖고 한다는 말이 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하는 에? 얘기했죠. 문제가 뭐, 됐죠. 무슨, 아까 뭐지?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군대에서 취사병들이 요리해서 배식을 다 하잖아요. 네. 그 별로 먹을 일이 없는데 이걸 이제 충분히 하고 자주 먹이라는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아, 약간 이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전투식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군대 짬밥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전투식량 아니. 그걸 보고 얘기했다니까. 아, 전투식량 그걸 아니. 보고요? 네, 맞아요. 나- 보급이 제 얘기 안 좀 될 수가 들어보세요. 없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아마 이 군인들이 그 전투식량을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일부 구입을 해서 이 취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우연히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윤석열은 전투식량을 군인들이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르고 가갖고 한다는 말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을 하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그렇죠. 이 주문을 해서 이 군인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다. 그렇죠. 그게 평상시에 군인들이 이 전투식량을 일상적으로 먹는 줄 알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 김용현이나 신원식이나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주변에서 이 제대로 된 정보도 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해주는지 이 기가 막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김용현이나 신원식은 어차피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서 승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네네. 이제 그렇죠. 이런 거죠. 사고가 60년대 정도에 머문 거예요. 왜냐하면 그 6, 70년대 미군 부대에서 전투식량이 패키지로 포장된 거 있거든. 네. 그게 공업처럼 우리는 못 먹고 사니까 부럽고 막 김미 초콜릿 하는 시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급해줘라. 이게 모자라는가 보다. 이거 맛있게 먹도록 해줘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 우린 그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엉뚱한 사고를 했다는 거고. 반면에 그러면서도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올해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는 정작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갔다 와서 전투를 잘하려면 군인들이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 그 군인 이렇게 식비, 보급하는 식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네. 밥 먹는 것하고 간식비하고 이거는 동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게 그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네네. 노인을 잘 돌봐야 된다 하고 와서 노인 예산 50% 깎아버리고. 삭감. 네. 네, 어린이를 잘 돌보자면 어린이는 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삭감. 이런 거잖아. 그래도 동결이니까 좀 덜하네. 동결 건조 비빔밥이나 많이 쳐드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거는 인상이 되잖아요. 사실상 동결은 이것이 동결이 아니라 질이 낮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아, 맞네요. 물가가 올라오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내려간 다 거죠. 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식당하는 남배우님 지금 진짜 얼마나 다 올랐어요. 큰 모든 문제인 게 거. 지금 백기가 지금 2만 원인데 우리 갈 길이 바쁜데 전투식량 이따위 윤석열 전투식량 따위로 지금 1, 20분씩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이거 이거 사람인데 엄청 중요한 얘기라니까. 더 중요한 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앞으로 5060 그저 밤에 잠도 없으니까 경계병으로 GOP에 가라는 거잖아. 성완종 비행기보다 동생 이게 더 중요하지. 성완종이 어떻게 죽었는데 성일종이가 그런 아, 탄핵종이 땡땡땡 그 울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5060이 군대라고 하면 7일 때는 네. 감옥에 가면 자기가- 갔지. 자기가 지금 남자가- 5060이니까 지금 그 얘기가 더 중요하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5060입니다. 남자들이 요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우리 둘 다 똑같지. 아, 맞네. 여기에 저는 아직 멀었지.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자다가도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아, 꿈이 가장 저도 끔찍해요. 저도 끔찍한데. 그런 만행을 네. 저질러 가지고 제가 왜 탄핵종이라고 하냐면 성일종이 네, 그 네. 윤석열 정권을 몰락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아, 맞네. 이거 그런 거네. 네. 성인 남성들의 표가 완전히 떨어지잖아. 네네.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지지층의 거의 대다수가 50, 60, 70 이런 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 한 방을 그냥 막 확 때려버리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탄핵에 조명탄을 쏘았다고 할 수 있죠. 아, 네네. 예. 또 하시는 거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남배우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종이 아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50대, 60대 남자들에 대해서 군 부대에 경계병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50대, 60대 그러니까 부족한 병력 자원수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50대, 60대를 대상으로 군에 입대를 해서 그들이 부대에 들어와서 그 경계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에 와갖고 부대에 경계 근무도 하고 그 외에 미군 부대처럼 이렇게 부대 나머지 잡무 업무도 하는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드세게 일어나니까 바로 그걸 철회할 줄 알았는데 네. 다음 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면서 이거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차 재강조를 했는데 우리 남배우 형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 여기 내무반 폭탄 이게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네. 근데 이것도 요 얘기를 또 형님이 꺼내신 예. 거라 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네, 아까 네. 전투 식량에서 밥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GOP까지 갔다가 다시 내무반 네.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근데 이 근데 얘기 또 지금, 물어보는데 일종의 이거죠. 네. 200만 뭐 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필리핀 가사 도우미 와 있잖아요. 맞네. 필리핀 용병 도우미도 네. 아니고 말이야. 그 탈영해갖고, 어. 그 탈영한 셈이네요. 지금 부산까지 빼가지고. 두 사람 탈영했잖아.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모병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그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병력 자원이 부족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네. 5060 다시 해가지고 한 2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마치 수위처럼 뭐 경기 맞네요. 관리도 하고 잡무도 하고 풀도 뽑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 국방력 강화될까요? 의욕이 있어서 가는 사람 있을까요? 아, 자기들은 군대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성일종은 ROTC 출신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 갔잖아. 자기는 군대도 안 갔는데 남들은 2번 가라고? 와. 가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럼 그 200만 원 때문에 가라고? 뭐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까? 참네. 아니,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저는 보면요.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만 봐도 네. 사실상 예비군이 기관병들 통제에 지금 따릅니까? 아, 다르죠. 그런 상황하에서 50대, 60대가 가게 되면 와. 그 사람들이 가갖고 기관병들의 통제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예비군 훈련 자체가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군에 가서 역으로 푸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 예전에 총 깔고 총으로 널뛰고 뭐 스포츠 신문 군화발에 넣어가고 군화에 넣어가고 이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럴 수는 있겠죠.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 북한군에게 저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잔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노리지 않는 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다면 말이 안 네. 되죠. 아, 근데 그 나이대도 거의 장성급 나이대 아닙니까? 정성이요. 근데 지금 다, 예. 장성 나이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제 친구가 별 그 3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알바에게 네. 무슨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이제 일단 원청 있고 하청 주고 뭐 외주 용역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진짜 큰일 났다, 그것도 정말. 어르신들로. 참, 발상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윤석열 정권 몰락에 조명탄을 쏴줬다. 성일종이. 네. 의도는 뭐 충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것의 의도를 어차피 전투식량도 모르니까 못 알아들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 네네. 아, 네. 충성인 줄 알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표 떨어진 소리가 확 보이죠. 음. 중장년층 표도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나는 이번에 큰일 했다고 봐요. 아. 성일종이.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의도와 목적인지는 뭐 성일종은 나름대로 선의의 목적이 있겠으나 그것은 진짜로 그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죠. 진짜로 국방력 강화라고 한다면 현실에 맞게 그 군인의 수를 적정한 수로 재조정하고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의 그 의무 복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모병제 국가로 전환을 그렇죠. 하는 것이 맞다. 그거는 뭐 우리가 늘 밀리터리 룩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정예화된 모병제로 가서 아까 200만 원 얘기도 하셨지만 또 병장들도 뭐 150, 200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사관하고 차이도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한 300만 원부터 해서 한 정도에 출발해서 정예화된 직업 군인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출산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고상만 반장 얘기처럼 저는 굉장히 네.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내무반에 이제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내무반에 그리고 네. 3명 죽은 얘기 아니 좀 하죠. 그리고 네. 군사건 우리가 군사건 미스테리 이 제목을 군사건 미스테리로 이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미스테리 룩은 사실 이런 내용 다루는 게 맞고요. 미스테리 룩이 아니고 어. 밀리터리 룩입니다. 미스테리 룩으로 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아니 맞아요. 뭐 나는 밀리터리 룩은 저는 그리고 자 군 관련 전반적인 지금 지금 시사 얘기로 얘기를 해도 들어가면 좋으나 네네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 고 반장이 굳이 자기 스스로 요거 뭘까요? 맞춰봐 이러면서 하겠다고 했던 게 그잖아. 그래서 그 본론을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본인 궁금한 얘기만 하고 있어. 1989년 네. 12월 3일 89년입니까? 네. 89년
예. 12월 3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아, 예. 전남 완도에 완도. 그 금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섬에서 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던 그 방위병 중심의 부대가 있는데 예. 그 부대에서 지하 벙커 내무반에서 네 명이 그 술을 여기 뭐야 그 부대 안 그 지하 벙커의 내무반에서요. 예. 3명의 그 방위병과 그리고 부소대장 1명이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 두 명이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어. 그리고 2명이 도주를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도주한 사람 중에서 예. 1명만 살아서 와갖고 헌병대에 자수를 했는데 그 1명이 살아 돌아와서 말하기를 같이 도망갔던 사람이 네. 수류탄으로 자살을 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지하 내무반에서 2명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까지 죽이려 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자폭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네. 아, 그러면 완도 옆에 금일도 지하벙커에서 방위병 2사람하고 4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2명이 죽고 2명이 빠져나갔는데 그 중에 1명이 원래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피해서 자기는 도망갔고 이 사람은 자폭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됐는데 예. 지난 2018년도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한 후 네. 그 2명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하는 유정우 상병의 누나가 예.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어요. 예.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 예, 내 동생은 어려서 엄마 아버지가 죽고 고아로 우리 형제들하고만 살았는데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 다시 억울하니까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내서 제가 당시에 조사 총괄과장으로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예. 전남 완도 금일도로 다시 제가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7년여 만에 다시 내려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문제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하 벙커로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그 벙커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폐쇄가 됐는데 예. 그 벙커가 남아 있어요. 와, 근데 가니까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벙커에 박쥐가 있더라고요. 지하 벙커에 음험하고 아주 그냥 소름 끼치도록 뭔가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벙커로 내려가서 쭉 보면서 사건 현장을 돌아보는데 그 벙커에 들어가서 그 조사를 하고 살펴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 근무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다 찾아서 확인을 하고 당시 군 헌병대 수사 기록을 다시 찾아갖고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는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네.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이 총을 쐈다고 하는 그 M16 총에 그 범인 그 현장에서 살았다는 유일한 그 생존자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 생존자의 그 사람을 저희가 찾아서 그 사람을 저희가 위원회에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석을 시켰는데 그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그 사망한 이 사람이 어떻게 총을 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매우 많이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왜 사건을 벌였냐고 하니까 원래는 당시에 그 부대로 와 있었던 부소대장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대요. 네. 그러면서 우리 남배우 형님 군 복무하실 때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92년도입니다. 그때 매우 많이 맞지 않으셨어요? 중대장하고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이런 게는 계급이 형님은 많이 안 맞았어요? 남영감인데 뭐 맞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집에서 15분 거리인데 수성구인데. 예. 형님은 그랬어요? 저는 아, 현역이 아니시니까 이게. 썰죠. 네. 단기 아니 사범 이 출신 부대도 아닙니까? 방위부대였다니까요. 아, 네? 그렇죠. 우리도 공병대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가 좀 많았으나 아.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네네. 그럴 일은 거의 없었죠. 저 같은 경우. 아. 방위부대인데 굉장히 많이 구타가 횡행해서 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공병대기 때문에 그러긴 네. 했으나 아. 제가 워낙 고령이고 네. 뭐 6, 7세씩 나이 차가 나니까 아. 뭐 저한테 그러긴 좀 그러겠네요. 예. 이등병인데 이제 나이가 훨씬 형님이니까 이게 그렇죠. 또 이게 예. 하기도 좀 애매하지. 그렇겠다. 예. 거기다 또 나중에 제가 또 취사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별로 뭐 중대원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죠. 근데 네. 우리는 이제 반반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하고 방위병이 반반이 있어서 네네. 이 충돌이 많았어요. 아. 우리 남배우 형님은 안 맞았지만 분명히 많이 형님 맞았죠, 말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맞았죠. 네, 그렇겠죠. 우리는 공병대기 때문에 또 특히 그게 심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님은 좀 죄송하지만 뺑뺑대는 것도 좀 있고 형님은 좀 그래서 형님은 못 때렸지만 난 여러 해지 형님 뭐. 말고 다른 밑에 있는 애들은 많이 맞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그죠? 때도 좀 때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네. 저기 깨시민님은 좀 맞으셨죠. 예, 저는 당연히. 제가 2002년 군벌인데 저 때도 그때도 때렸어요? 예, 저 때도 이등병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렇지. 뭐 20년 전인데. 네. 이 부대는 그날 총에 맞아서 숨진 그 부소대장이 전임 부소대장은 그렇게 때리질 않았는데 새로 부임한 이 부소대장이 엄청나게 구타를 한 거예요. 아. 그것도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날 술을 많이 마시고 온 이 저기 방위들이 술 마신 김에 이 부소대장한테 그만 좀 때리라고 작심하고 들이댄 거예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소대장이 꺾이질 않으니까 너 오늘 한번 혼 좀 나봐라 라고 하면서 겁을 주겠다고 총을 꺼내 갖고 실탄가잉 장착해 갖고 위협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진짜로 총을 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는데 이 생존한 사람은 계속해서 유정우 상병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하던 중에 저러다 말겠지 했던 건데, 그런데 진짜로 유정우 상병이 잠시 후에 진짜 이 총을 드륵 연발로 놓더니 15발을 긁어갖고 예. 같이 위협을 하던 자기 친구를 포함하여 부소대장까지 부분대장까지 그 총을 갈겨서 다 죽이고 살해한 후
자기한테 총을 주더니 같이 도주해서 도망가자고 해갖고 자기가 도망가게 된 거고, 그러더니 산으로 같이 도망가서 자기까지 죽일 것 같아서 자기가 도주하니까 잠시 후 자기가 자폭해서 자살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저희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 분대원들을 확인하던 중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게 뭐냐, 2명의 분대원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뭐냐,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뭐냐면 그날 밤 총을 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생존자. 누구냐면 자기네들이 그날 그 내무반 지하 벙커를 들어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벙커 안에서 총을 맨 사람은 유정우 상병이 아니다. 바로 생존자인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총을 메고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은 두구만 거기 있었고 그 제3의 인물 유정우 상병은 바깥에서 자폭한 거로 됐나요? 그 주장하기를? 사람은 그 도주하고 나서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우연히 수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에 그 희한하게 반드시 있어야 될 문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살펴보던 중에. 그게 뭐냐면, 이거는 군 사건 기록, 사망 사건을 보면 기본적인 서류인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기로 사망한 사건인 경우에 반드시 군 헌병대가 확인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총기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총기에 대한 화약흔 검사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총을 쐈으면 이 총알이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에 대한 그 화약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험, 그걸 조사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네. 그래서 확인하던 중에 우연히 국가기록원에서 그 기록이 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당시 군 헌병대가 이 기록을 일부러 그 헌병대 기록에서 누락시키고 빼돌려서 첨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록을 따로 국가기록원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저희가 찾아내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제가 입수해서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뭡니까? 열어본 순간 거기에 그 총이 누구의 총인지 기록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열어본 순간 그 총은 유정우 상병의 총이 아니고 바로 생존자의 총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존자의 주장은 자기 총을 유정우 상병이 뺏어서 사살하고 사람들을 막 총 쏘고 2명이나 죽이고 도주해서 자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네요? 역시 남배우 형은 똑똑하세요. 이게 똑똑한 그래서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바보 아닌 놈은 다 그렇게 얘기해. 예. 물어보자 그는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습니다. 뭔가요? 우리 부대에서는 개인 총이 없고 아무 총이나 돌아가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뭐 공룡폰입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방이라서 그런가? 아니 방이라도 그렇지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총 돌려막기가
총 돌려 쓰기 됩니까? 아무 총이나 니총 내 총 됩니까? 아, 그분 군생을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군에서 총은 생명과로 네. 같은 건데 폰도 이렇게 바꿔 안 쓰잖아요. 네. 총을 아무나 쓸 수 있다. 공룡이라고? 설득력 그래서 없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모든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한결같이 100%가 한 말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총에는 적혀 있잖아. 예, 자기 그렇죠. 개개인의 번호 그 이름을 다 써서 예, 썼습니다. 그 사람 총기 번호까지만 거짓말을 외우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 광희도 외우는데. 자기 총번은 주민등록번호처럼 다 번호 기억하고 있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건 뭐 그래서 그것이 알고 저희가 싶다면 많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모든 부대원들을 상대로 그 질문을 하자 부대원들이 하는 말은 모든 총에는 개인 이름을 적어서 다 적어놔서 개인 총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요. 폰도 안 이렇게 돌려. 답변을 해서 따라서 그 생존자의 말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생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정우 상병이 자기 그 총을 가지고 와서 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거는 그걸 왜 헌병대가 알고 있었는데 국가기록물로 한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백이 있나? 그러니까 그 생존자가 뭔가 생존자가 엄청난 사람인가 보네.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죠? 자기 총인데 일단 자기가 먼저 해명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게 한쪽에 누락됐는데 국가기록원에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걸 제대로 보고 넘겨줬다는 거잖아. 요거는 어떤 이 거냐? 사건은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 이끼와 비슷한 내용. 아, 이끼. 예. 이 사건은 이 생존자가 그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을 그 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그 인척이에요. 아, 유지군요. 유지. 오일페이퍼네. 유지네. 그리고 이 사망한 유정우 상병은 고아였고 그렇죠. 아무도 부모가 일찍 고아가, 돌아가시고. 예, 없는 사람인데 이 사망한 유정우 상병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할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였었어요. 엉망진창이네. 그리고 헌병대가 사망한 동생의 장례를 치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언동했다라고 되어 있던 그 누나는 이 사건 당시에 시집을 가서 부산으로 살고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땐 이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고 아. 그래서 장례가 끝난 한참 후에야 뉴스가 나온 걸 보고 뒤늦게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형제들은 이 동생이 죽은 후에 군이 시신을 안매장한 후에 이 동생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 채로 3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렇게 사건이 완전히 왜곡 조작 은폐된 상태였던 거였고요. 완전히 왜곡 조작된 상태였던 거고요. 이 사건을 저희가 결국은 진상을 밝혀내서 최종적으로 현재 어떻게 했냐면 유정우 상병이 이 내무반에서 이 둘을 사살했다고 저희가 결론을 사살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냈고요. 지금은 순직 결정을 받아서 국립묘지로 아. 옮겨서 안장을 했습니다. 네. 아, 잘 끝내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생존자, 우리가 합리적 의심하고 있는 네, 네. 그
자기 총.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이고 유상병까지 죽였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권력, 다른 뭐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게 뭐냐면 섬이란 곳이 밀폐된 곳은 네. 이너서클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권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덮어버렸다. 이 사람에게 이제 힘도 없고 또 부모님도 돌아가신 사람에게 다 덮어 씌우고 이런 건데 이 권력자의 저 친인척이라고 하는 이 생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공소시효는 지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예. 법적으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이 현재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살인범이 저희는- 그대로 지내고 있다고요, 그대로? 그 사람은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한테 저희가 양심 선언을 여러 차례 권유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혹과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사실은 현장 검증을 데리고 갔었어요, 제가. 예. 그 벙커 안으로 예. 그 벙커에 같이 가자. 그날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앞뒤 정황이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 뭡니까? 정말 놀랐어요. 그 전남 완도의 금일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1989년 12월 3일 날 자기도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 갔대요. 그날. 예. 그 사건으로 사실은 그 사람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쨌건 구속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도 어쨌건 상반 협박을 했잖아요. 같이. 그 부분대장을 같이 협박을 했고 그 안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면서 같이 협박을 하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 혼자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구속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부대를 간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같이 간 날 갔는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그 부대 그 안에 있는 거. 벙커에. 예.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왜 전설의 고향으로, 깜짝 놀래. 전설의 고향으로. 연설의 고향 약간 귀신 나오는 그런. 와. 아니 전 구렁이가 얼마나 태어나서 크길래요? 말만 들었지 거기에 그걸 보고 야 이게 그 죽은 유정우 상병의 한이 맺힌 그렇지, 그게 그런 얘기 와, 많이 거 나오지. 아닌가. 구렁이가 그런 얼마나 느낌이 컸길래. 들어서 네.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갖고 온 게 있어요. 구렁이 영상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부대 앞에서 그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당신이 한이 움직이지도 맺혀서 않으니까. 여기에 오신 게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영물이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구렁이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니 양심의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응하지 않고 갔다가 구렁이만 보고 돌아간 겁니까? 그 사람은? 그날 거기 안에서 뭐 같이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예. 근데 뭐 본인은 그 본인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자기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저기 유정우 상병이 총을 쐈다. 그게 다다. 그리고 자,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이런 지금도 얘기가 반복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럼 금일도의 유력가의 집안 예. 사람으로서 그 근처에 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만 부소대장의 엄청난 구타로 인해서 원성을 사고 있었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범행 동기로 본다 이런 거는 맞나요? 그렇죠. 그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방위병과 현역병 사이, 기관병 사이에 고질적인 부대 악습인 구타, 가혹행위가 원인이 됐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의 그 장교가 그 사역 그 부당한 네, 많이 사역을 시켰어요.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자 대대장 중대장이 그 소금을 그 저기 뭐야 그 마을에 그 저기 뭐야 그 가갖고 이제 소금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부당하게 이제 그 병사들을 동원해 동원하고. 갖고 시키고 이런 대민 지원 과정에서 같은. 네. 예, 술을 이제 반입해서 먹이고 막 이런 과정에 사람들이 술이 많이 취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갖고 감정적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네네. 과정에 결국은 이제 그러면 거기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이 네 명을 정리하면 이 생존자와 유정우 상병은 두 사람은 단기사병 방위병입니까? 세 명이 단기사병이었던 거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네. 명은 부소대장. 그쵸 그 부소대장과 다른 단기사병이 죽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3대1로 싸워야 되는데 따지면 그쵸 거기서 그러니까- 만취됐거나 뭐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예. 자기 친구를 포함해서 그 원래 죽였어야 되는 예. 한 사람만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까지 죽인 그러면 거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만취가 됐거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죽었다. 그 이걸 목격한 유정호 상병이 도주를 하니까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유정호가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주장한 있겠다. 것으로 네. 추정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네. 그렇죠 군사망사고 조사위에서는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아, 요 사건의 명칭은 뭡니까? 명칭은 공식적 명칭 뭡니까? 금일도 유정우 사망 사건입니다. 금일도. 그걸 또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크로스 체크 해보면 네. 되구나. 고상만 반장이 네, 또 어떤 네. 영웅심에 뻥을 이 치지 않을까. 사건은 또 이 이런 거. 사건은 2020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도 됐었습니다. 진짜요?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그것이 거기에 알고 싶다 느낌이 제가- 났구나. 거기에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출연을 아, 여러 번 그러시구나. 출연해서 그러면 상세히 보도를 합니다. 네. 우리 그 밀리터리 룩이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이다 뭐 이런 걸 좀 증명하고 끝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근데 재탕은 아니다. 네. 아니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친구가, 그 유정호 상병이 도망가다가 쫓아가서 죽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유정호 상병이 이 상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하다가, 안 맞아서 욱해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으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둘이 아는 사이여서. 아는 아니 사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네. 이거잖아. 이 사람이 사건을 치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돼, 총 쏘면 안 돼, 위험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일도가 나갔다. 그럼 유정상병한테 쏠 수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맞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뭐 어떻게 거기서도 군 사망 사건 조사에서도 그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안타까운 것은 이런 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는 그렇지 거. 많지. 군대 보면 많더라고. 많아. 예, 그러니까 진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내고 또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내는 사건이 많은데도 지금 이런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해산돼서 더 이상 없어요. 맞네. 그래서 또. 이런 위원회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한다.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맞네요. 결론이 그쪽으로 좀 네. 나네. 사실 우리가 앞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투식량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통령께서 네. 관심 끄시고, 원래대로. 그 다음에, 우리 성일종 의원, 네. 5060, 경계병 다시 재입대 시킬, 악몽이 악몽. 재입대 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지금 목숨을 잃은 많은 군 사망 사건, 희생자들, 진실 규명과, 네, 네. 명예회복, 이런 거 할 수 있는, 위원회 만들고, 또 거기에 예산도 배정하고, 이렇게 해야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모병제, 군대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이 젊은 청년들이 예. 그렇죠. 군대에 대한 문화가 이제 긍정적인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입- 직업이고, 프라이드가 있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금일도 유정우 상병 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전투식량과 5060, GOP 경계병,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쪽에 얘기했던 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네. 황당 사건, 네.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고, 뒤쪽은 거기 알고 잡은데, 거기 알고 잡다보다 더 많이 알게 됐다. 아, 요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이다. 역시, 고상만 반장이 비록 재탕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닙니다. 그 저 대체가 처음 들었기 풍부하다. 때문에. 예. 아니, 나도 못 봤어요. 나도 솔직히 네, 못 봤어요. 그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처음 얘기 들을 때부터, 제가 이제 수사물을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부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하는 뭐, 담장, 그 다음에 뭐, 우리 김복준 선배님 하는, 우리 형님 하는 뭐죠? 스모킹 건도 보고, 뭐, 용감한 형사들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딱 얘기 들으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덮으셨구나. 아, 느낌 오더라고. 그러니까, 고상만이 출동했지. 네, 근데 잠깐 뜬금없이 제가 이런 얘기 들어서 그런데 이종호 상병이 그 2.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겁니까? 2km 정도? 1.2kg라고 그랬잖아. 근데 유정우 상병. 유종호 상병이 도망을 갔다고 이제 예측한다면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네, 엄청나게 그 1.2km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쫓아간 것도 유정호 진짜 상병이 도망간 거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 유정호 상병이 총을 쏘질 않았는데 왜 유정호 상병이 도망갔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생존자가 범인이라고 봤을 때는 두 명을 죽였잖아. 그럼 유정우 상병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겠냐. 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아니 유정호 상병이 도망간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생존자가 뛰쳐나가니까 그 같이 쫓아나간 거죠. 따라갔다고? 따라갔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따라갔어? 유정우 상병. 설득하려고? 유정호 상병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을 숨겨야 되는데. 쫓아나가니까 몸을 숨겨야 되는데 유정호 이 상병이 네. 당연히 쫓아나가죠. 이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럼 쫓아나가지? 아니면, 이 전우를 설득하려고. 그렇겠네. 그러면 이 생존자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차원에서 죽였겠네. 네. 설득하러 오니까 죽여버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일단 이런 거예요. 유정호 상병의 당시 유정호 상병이 사망한 후에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체를 지키고 있던 경계병 네네. 그 사람이 나중에 유정우의 군복을 벗겼을 때 몸을 봤더니 몸에 총상 자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총을 맞은 거죠. 이 수류탄을 터뜨려 죽었다라고 그 생존자는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와, 완전히 거짓. 그러면 사살했네. 그러니까 내가 조준 사기였겠네요. 자폭을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폭한 사람이 어떻게 몸에 총상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수류탄하고 총알 자국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네네. 단지 우리가 조금 유추가 달랐던 건 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유정우 상병이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반대로 이 사람 뛰쳐나니까 유정우 상병이 설득 내지는 뭔가 사건 수습을 위해서 따라갔다가 제거됐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군의관이 남긴
그러니까 검안 보고서에도 총상이라고 써놓고 찍찍 긋고 찍찍 긋고 그 다음에 폭사 이렇게 써놨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정우 상병의 사망은 그 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하죠. 수류탄 폭사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 너무 허술하다, 그죠? 아니, 그게 예. 총하고 수류탄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데, 그리고 일반 단기 사병이 수류탄을 언제 구하며, 언제 그걸 탈취해갖고, 이게 또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너서클들이 다 단순히- 덮었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유정우 상병이 스스로 자폭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유정우 상병의 자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생존자는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아닙니다. 법적 처벌을 어차피 안 받으니까, 더 따져서 얘기가 회자되는 걸 피하고 싶었겠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4회 때 또 네네.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죠.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어느 날 그러한 남의 억울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결국은 자기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걸 꼭 마음에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한 부탁의 말씀이자 또 경고의 말씀.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타인에게 무관심하다간 네가 타인으로부터 무관심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만 하네요. 그 억울한 건 많아. 유튜브나 뭐 이런 데도 보면 그간 나에 대한 비난했던 새끼들 많죠. 이 새끼들 내가 진짜 화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것도 진실을 나중에 규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상만 반장과 함께 밀리터리 네네. 룩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밀리터리 룩을 하게 될지 또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룩! 네! 똑바로 못하는군요.